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문자열 처리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문자열 처리는 상당히 중요한 작업들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특히 언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빨명 다룰 때, 빨명에서 왜 어떤 경우에 보면은 연, 월, 일 기반의 빨명인 경우도 여러 가지 경우도 있어요. 거기서 내가 연도에 해당되는 건 뽑아내고 싶다, 월에 해당되는 건 뽑고 싶다 하는 여러 가지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자열 처리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은 이런 함수들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자는 연산을 할 때 덧셈 연산은 돼요. 덧셈. 문자끼리의 덧셈. 근데 문자끼리 덧셈을 하면은 합쳐집니다. 다운표하고서 id라고 쓰고 플러스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유저 이렇게 하면은 결과를 보면은 idl 유저 이렇게 나와요. 한 칸 띄고. 문자끼리 더하기 하면은 그 해당되는 문자들을 다 이어줘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일단 그런 연산이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문자로 변환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숫자 값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게 이제 스트링이란, 이것도 형변환 함수입니다. 스트링이라는 함수. 그래서 프린트 스트링 7.3 이런 값을 갖다가 스트링으로 바꿔주. 7.3은 실수지만은 문자형으로 바꿔주겠다 이거죠. 그러면은 문자형으로 바뀌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릿수 뒤에 들어가고, 그리고 사실 앞에도 스페이스가 있어요. 이게 그 여유분을 항상 두게 돼 있어요. 그냥 스트링을 하면은.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문자를 쓰실 때 이런 상태로 쓰는 거는 좀 곤란하실 거예요. 왜 쓸데없이 빈 칸이 어딘가에 있고 또 어딘 뒤에 별로 원치 않는 자릿수들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포맷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포맷. 그러니까 출력의 포맷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스트링이란 함수에서 포맷이라는 키워드를 적으세요. equal 다운표 열고 뭐뭐 쓰고 다운표 닫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포맷 코드는 포트런에서의 포맷 코드랑 똑같아요. 방식이. 그러니까는 7.3인데 실수인데, 실수면 뭐죠? F 4.1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은 전체는 네 글자인데 소수점 뒤에는 한 글자만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괄호를 그리고 포맷 코드 쓰실 때 괄호를 무조건 쳐주셔야 돼요. 다운표의 안쪽에 포맷 F I A 여러 가지 있는데 할 때 괄호를 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를 하시면은 7.3 단 앞에 한 칸은 있죠. 왜냐면 전체가 4자리니까 7.3은 3개죠. 그러면 앞에는 하나 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자릿수는 랜덤하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실 내가 지금 7.3에 해당되는 이 값이 어떤 값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자릿수를 이게 15점 얼마가 나올 수도 있고 100점 얼마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맷 코드를 쓸 때 여유 있게 잡아두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그러면 물론 앞에 이런 공란이 생기죠. 공란이 생길 때 이거를 없애주는 함수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strtrim 프린트, 그냥 제가 여기다가 쭉 이어서 쓸게요. 요거를 갖다 strtrim 해주겠다는 거니까 strtrim, 트림이 자른다는 얘기죠. 하는데 그냥 트림 하지 마시고 뒤에다 콤마 하고서 0, 1, 2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2로 그냥 쓰세요. 그러고서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앞에 스페이스는 다 없어졌죠. 바로 7.3으로 붙어서 나오죠. 그러니까는 어쨌든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간에 공간은 앞뒤 공간을 다 잘라주는 게, 가지를 쳐주는 기능을 하는 게 저 strtrim이에요. 근데 뒤에 나오는 2라는 인수는 앞뒤 다 자르라. 원래 0은 앞만 자르라, 1은 뒤만 자르라인데 혹시 앞뒤
어디든지 공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예 안전하게 2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앞이든 뒤든 있으면 다 자르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쓸데없는 자릿수, 쓸데없는 공간들을 다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트링 포맷 쓰시고, 그 다음에 뭐 str 트림 이런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정수로 한번 가볼까요? 정수를 또 한번 컨버전 해봅시다. 스트링 43 정수에 대한 포맷 코드는 i예요. 물론 여기 포맷 코드도 뭐 대문자, 소문자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그럼 43 i 정수는 부호까지 감안을 하게 됐어요, 얘가. 그래서 만약에 얘를 갖다가 두 자리니까 i2로 쓰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얘가 i1으로 해볼까요? 네, 그럼 못 써요. 왜냐면 실제 값은 두 자리인데 여기서 포맷 코드에서는 한 자리로만 인식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때는 값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저렇게 그냥 곱하기 표시로 그냥 해버려요. 그래서 최소한 자릿수보다는 크거나 같게 뒤에 포맷 코드 뒤에 나온 숫자는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3, 4 이렇게 크게 쓰면은 점점 이제 앞에 칸이 붙겠죠. 땡땡 43. 근데 이것도 역시 아까의 경우 마찬가지로 정수인데 값이 자릿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여유있게 잡아두게 돼 있어요. 그렇게 좋은데 나중에 이거를 이제 뭐 스트링으로 사용하실 때 역시 앞뒤 공란은 다 필요 없다 그러시면은 아까처럼 str 트림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정수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0043 이렇게 쓰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무슨 파일 넘버를 생성해야 되는데 파일이 진짜 한 몇천 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1번부터 2번, 3번 이렇게 가면은 그 1번을 그냥 1로만 써버리면은 나중에 파일 목록 분류할 때 엉뚱한 순서로 가버리게 되죠. 1000보다 더 뒤에 있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럼 그거 안 되죠. 0001, 0002 이렇게 제너레이트하게 해줘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포맷 코드를 4 하시되 뒤에 소수점을 하나 붙여주세요. 4.4 결과를 보세요. 네, 이렇게 되죠.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7.7 하면은 이렇게 되고, 네. 파일명에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야 순서대로 소팅이 되니까. 그래서 포맷 코드에다가 그 소수점을 하나 더 써주면은 이 빈 데는 0으로 채워넣게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여기 뭐 몇 가지 함수들을 소개해 놨어요. 지금 소개해 드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strlen은 문자열의 길이를 산출해줘요. 길이. 그러니까 strlen print strlen ideal is 뻔. 뭐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 어쨌든 이거의 글자 총 개수를 프린트하라고 그러면은 10개. 공란 포함입니다. 당연히. 네. 스페이스까지 포함해서 10개다 라고 하는 거. strlen이라는 함수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str-up 케이스, str-row 케이스는 이 안에 있던 그 문자들을 무조건 전부 다 대문자 아니면 무조건 전부 소문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컴프레스, str 컴프레스라는 것도 이제 공백을 압축하거나 제거하는 기능이긴 한데 요건 그냥 책에 있는 걸 읽어보세요. 그 str 트림이 좀 더 많이 쓰이긴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문자열 비교하는 함수가 있어요. strcmp, strmatch가 있는데 strcmp보다는 strmatch를 좀 더 많이 활용합니다. 왜냐면 이게 비교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프린트 strmatch 인수를 2개 주시는 거예요. 인수를 비교할 게 두 개니까 idl 콤마하고 두 번째 인수 그냥 주세요.
자, 하나는 제가 아이디어를 대문자로 썼고 하나는 소문자로 썼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를 비교해서 같으면 1, 다르면 0을 돌려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 논리값을 돌려줘요. 기본 설정은 이래요. 대문자, 소문자 구분해서 얘가 판단을 해요. 근데 만약에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글자 자체만 해라 할 때는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면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고 그냥 글자 자체만 비교를 해줍니다. 슬래시 폴드 케이스. 케이스에 대한 거는 아예 고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정도 비교는 사실 STR CMP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STR 매치에서는 저거보다 조금 더 강력한 기능이 뭐냐면은, 자, 그냥 하나 스트링이라고 제가 해놓을게요. 스트링 ideal is fun 이렇게 해놓고 프린트 str match str 일단 비교할 대상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뭐냐면은 그냥 ideal 하면은, 자, ideal is fun과 ideal을 비교하는 거죠. 그럼 이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틀리니까 0으로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요걸 해보세요. 곱하기. ideal 뒤에 곱하기. 적은 결과가 1이 나옵니다. 왜냐? 곱하기는 와일드카드예요. ideal로 시작하기만 하면 뒤에 뭐가 나오든 상관이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어레이에서 저렇게 곱하기 표시하면은 그 차원을 전부 다 가져왔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와일드카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파일명 같은 것도 가지고 있을 때 저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일이 뭐 2012년, 2011년, 2009년, 2008년 이렇게 쭉 있는데 파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나는 2010년으로 시작하는 것만 찾고 싶다 하면은 이 str 매치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str 매치 안에 str은 지금 단일 변수잖아요. ideal is fun이라고 하는 값만이는 단일 변수인데 여기 아예 배열을 넣을 수가 있어요. str 쪽이 배열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배열의 모든 값에 대해서 비교를 해줘요. 예를 들면 그래서 strs 해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배열을 하나 만들게요. 그냥 a, b, 뭐 a, 아예 이렇게 합시다. 2010년 뭐 A, 그 다음에 2009년 뭐 B, 그 다음에 뭐 2011년 A, 뭐 일종의 이게 파일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6년 뭐 C,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네 개로 구성된 그 배열이에요. 스트링 배열. 그럼 헬프 하시면은 헬프 strs 해보시면은 4개의 원소로 구성된 문자 배열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strcmp를 쓸 수가 있어요. str 매치 여기다 그냥 strs를 집어넣어버려요. 그냥. 그러고서 2010 곱하기, 그럼 2010으로 시작하는 놈은 1이 될 거고 그게 아닌 것들은 0이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갖다가 출력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4개니까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그 결과가 2010으로 시작하면은 1, 그게 아니면은 0이 되죠. 그러면 이 결과는 마치 어떻게 보면 웨어랑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프린트하지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렇게 인덱스로 제가 저장을 해놓고, 인덱스로 저장해놓고 프린트 WW 해보세요. 1000이죠.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이렇게 합시다. WW를 where str 매치가
equal 1인 것만 찾아라.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럼 카운트를 해보면은 알아보면은 한 개다라고 나오고 그 한 개가 어디냐? 더블 프린트 해보면은 0이에요. 맨 처음 거. 그래서 그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놈만 strS에서 그것만 출력해라. 그러면은 2010A가 나오죠. 네. 제가 좀 빨리 했는데 뭐 감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str 매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 와일드 카드는 지금 2010 뒤에 이렇게 붙었지만은 앞에도 붙어요. 앞에 붙어도 되고 어디에든 붙어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제가 갖고 있는 파일이 이름이 데이터 2012.0201.dat 뭐 이런 파일이에요. 물론 이런 식의 이름을 가진 파일들이 여러 개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2월 달인 것만 찾고 싶다.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비교 인자를 어떻게 주냐면은 와일드 카드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언더바 2012는 갖고 있되 앞에는 뭐가 돼도 상관없고 뒤에는 뭐가 돼도 상관없고 점 뒤에도 뭐가 돼도 물론 여기 점 이거 안 해줘도 되긴 돼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점 DAT. 근데 만약에 이 점 DAT가 아니라 폴더 안에 뭐 DAT도 있고 다른 확장자를 가진 폴더들이 있다. 파일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확장자만 골라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프린트해 보면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1이 되는 것만 쭉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어떤 폴더 안에 이름을 가져올 때 우리가 이제 파일 서치라는 함수가 있어요. 파일 서치라는 함수가 있어요. 언더바가 있구나.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이 어떤 특정 폴더를 그 인수로 줘가지고 그 폴더에서 뭐 특정 파일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예요. 이게 지금 파일 서치가. 도움말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예. 요런 함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파일 서치, 디렉토리, 뭐 패스 이런 거 지정해주면은 요 안에서 내가 원하는 파일들은 전부 다 목록을 끌어온다든지 그런 걸 하는데 원하는 데이터 파일들을 갖고 계신 그 폴더를 여기다 인수를 주면은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은 다 목록을 가져오게 되죠. 그 목록은 스트링 배열로 저장이 될 테니까는 그 스트링 배열에 대해서 요런 뭐 매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런 작업들을 하면은 그 폴더 안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맞는 파일만 골라낸다든지 그런 식의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str mid는 문자열의 일부를 추출한 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str mid 그러면은 print str mid 대상이 만약에 idl is 뻔인데 03 이렇게 해보세요. 13 해보세요. 23도 해보시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숫자는 위치예요. 0이면 첫 번째, 1이면 두 번째, 2면 세 번째부터 3은 몇 글자? 3개 출연할 거다. 그런 얘기죠. 네. 만약에 이거 숫자를 갖다가 더 느리면은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5개를 0, 1, 2 세 번째부터 5글자를 출연해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str mid 함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문자를 다루는 그 str 포스나 strf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다 읽어보시고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자열 관련된 변수들을 보시면은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그 파일들 처리를 쉽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str 스플릿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리드 콜을 안 쓰실 거면은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은데, 리드 콜을 쓰실 거라면 뭐 이거는 별로 모르셔도 큰 지장은 없어요. 왜냐면 그 리드 콜을 안 쓰고서 이런 아스키 파일을 갖다가 읽어드리는 작업을 할 때 많이 써요, 이 str 스플릿가. 네. 근데 예제는 그 책에 있는데, 여기 제가 그 적어놓은 것도 있으니까는 나중에 보시고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내용만 보시면은 어떤 문자열에 대해서 분리자가 있을 때 분리자 기준으로 다 나눠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간단한 예를 보면은 SS는 예를 들어서 34, 56, 61, 63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리절트는 str 스플릿 ss 분리자를 내가 콤마로 하고 싶다. 콤마. 그 다음에 extract.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나 보세요. help result 해보세요. 3개죠. 그 3개가 뭐겠어요? print result 해보시면 뭐가 되겠어요? 네, 34, 56, 63이 돼요. 다 각각 다 문자로 쪼갠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갖다가 진짜 리절트는 뭐 정수화된 값을 내가 최종적으로 갖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픽스 함수 써가지고 정수로 변환해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리절트가 그 정수 값을 갖는 34, 56, 63을 정수 값으로서 갖는 정수 배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복문에서 이런 파일 읽을 때 반복 한 줄 읽고 뭐하고 한 줄 읽고 뭐하고 할 때 한 줄 읽었으면 거기서 그 파일이 만약에 뭐 콤마로 분리되어 있든지 슬래시든지 아니면 빈칸이든지 탭이든지 그러면 그 분리자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요 안에 다운편에 넣어주시면은 그걸로 기준으로 다 분리를 해줘요. 그 역할을 하는 게 str 스플릿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리드콜 안에 이게 있어요. 리드콜 루틴 안에. 함수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은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파일 입출력으로 넘어가면은 포맷에 대한 거는 제가 어떤 포맷이 뭐 아이들에서 지원되나 말씀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파일이 아스키 형태인 경우도 있고 바이너리 형태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스키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에디터로 당연히 열어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아스키 같은 경우에는 줄이나 컬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용량이 꽤 많이 커져요. 그래서 뭐 그래서 어떤 뭐 그 기호 자료가 있는데 그게 뭐 한 달치가 아니라 뭐 몇 년치가 되면은 만약 그런 자료 갖다 한 파일에 때려 넣었다 그러면 그거 엄청나게 커지죠.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아스키 파일은 읽을 때도 오래 걸려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바이너리 형태가 되면은 그 시간이 대폭 절약이 되죠. 다만 바이너리는 이런 텍스트 에디터로 금방 내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읽어야만 돼요. 읽을 때 바이너리로 저장될 당시에 자료 형식에 대한 정보는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 만약에 뭐 10바이 뭐 1000의 배열을 갖고 저장이 된 거다 그러면 내가 읽어낼 때도 10바이 1000이라는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이너리 파일을 생성하는 사람은 그 바이너리 파일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형식, 그거를 정보를 같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뭐 데이터 분석했는데 바이너리예요. 근데 파일만 줬어. 그거는 에티켓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거죠. 분명히 정보를 같이 줘야 돼요. 다시 물어보셔야 돼요. 그거는 뭐 누구도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읽으라 그러면 읽긴 해요. 근데 그냥 1차원으로 쭉 읽어버려요. 그럼 이게 10바이 1000이었는지 100바이 100이었는지 그걸 나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정보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바이너리는 그 리드 바이너리라는 펑션 있어요. 이건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아마 책에 또 예제가 있을 거예요. 바이너리 파일에 있는 예제 있으니까는 그거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아스키 파일 같은 거 읽을 때 뭐 오픈 R, 뭐 오픈 W, 뭐 이렇게
오픈 R은 여는 거, 오픈 W는 쓰는 거고요. 읽기나 쓰기 할 때는 뭐 read F, 뭐 write, 뭐 print F 이런 거 쓰고 패스 할 때 close. 그래서 전형적인 방식은 여기 왼쪽에 있는 내가 읽고자 하는 데이터 파일이 뭐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할 때 그 파일에 할당되는 그 슬롯 넘버예요. 뚜껑 번호. fname 1에는 내가 1이란 뚜껑을 부여해가지고 그 뚜껑을 열겠다. 뚜껑을 열어서 1이란 통로로 내가 왔다 갔다 하겠다. 두 번째 파일에 대해서는 2라는 통로로 왔다 갔다 하겠다. 그래서 열어놓고 그 파일에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읽어오는 거죠. readf 명령 가지고 1 하고서 데이터 1이라는 변수 주면은 그 데이터 1이라는 변수를 쭉 그 한 줄을 읽어요. 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대개의 경우는 요 readf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반복문으로 돼요. 여기는 줄수만큼 해야 되니까 파일에. 그리고 다 끝났으면 close 해주고 이런 게 이제 컨벤션이고요. 근데 이제 좀 더 세련되게 할 때는 뭐냐면 이 1번, 2번 이런 변수는 내가 직접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입출력하는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내가 오픈할 1번 했다가 깜빡 잊고 안 닫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또 오픈할 1 하면은 또 에러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번호 할당하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파일을 갖다가 가지고 작업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는 1 주고 뭐는 뭐 2 주고 3 주고 4 주고 했다가 헷갈려가지고 정신없으니까 그때는 뭐라고 쓰냐 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방법을 써요. LUN을 갖다가 IDL이 그냥 비어있는 걸 알아서 가져오게. 그래서 쓰게. 그러면은 get LUN 하면은 비어있는 거 중에 네가 쓸 수 있는 거 가져와서 그냥 할당해라. LUN1이라는 변수에 할당해라. 이게 번호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난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또 get LUN 해가지고 다른 파일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그 LUN을 가져왔으니까 요 번호 가져다가 2로 해라. 그러고 작업 이런 거 하고 다 끝났을 때는 이거 오타 났는데 프릴룬 LUN1, LUN2예요. 요건 제가 고칠게요. 그래서 요 열었던 슬롯은 나중엔 닫아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 아이디어 끝날 때까지 계속 열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식의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이런 식의 방법이 편한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드콜 같은 명령이 편한 경우도 있어요. 리드콜은 이제 아이디어의 기본으로는 없어요. 기본으로 있진 않은데 물론 이게 아이디어 아스트로 라이브러리에 있긴 하지만은 아이디어 아스트로 라이브러리 이제 받으셔야 돼요. 가서 받으셔야 되는데 리드콜에 대한 좀 심층적인 설명은 우리 아이디어 유저 게시판에 보시면은 유용한 루틴에 7번 게시물 두 번째 페이지에 있어요. 7번 게시물 보시면은 아스키 파일 편하게 읽기 리드콜 안 쓰면 손해 이런 게시물이 있어요. 이 내용을 참조하세요. 그럼 여기 예제 텍스트 파일도 있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받을 수 있는 링크도 있고 설명도 아주 친절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은 아마 지금 기본 교육을 거의 다 들어가시기 때문에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이제. 제가 이 파일은 가져왔는데 그냥 간단 살짝 테스트만 해보면은 제가 지금 이 현재 디렉토리 안에 저 아스키 파일을 넣어놨어요. 여기 있어요. 물론 이게 다른 폴더에 있다 그러면 다른 폴더 경로까지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된 파일이 있어가지고 컬럼은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인데 뭐 11개 컬럼 다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 중에 몇 개만 읽겠다. 그러면은 read call 파일명 쓰시고 파일명이 jd 어쩌고 뭐 이렇게 되는데 파일명 제가 그냥 카피해 오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컬럼 중에서 11개 컬럼에 해당되는 변수를 이름을 적당히 쓰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뭐 프레셔, 하이트, 템퍼리처 이렇게 있는데 나는 앞에 뒤에 있는 컬럼들은 필요 없고 앞에 3개만 일단 취하겠다 그러면은 뭐 A, B, C 뭐 이렇게 하면은 이 파일이 총 몇 줄이냐 이것도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해요. 이것만 하시면은 쭉 읽어요. 그리고 봤을 때 데이터 파일이 아닌 의미 없는 헤더나 그런 것들은 다 지가 알아서 스킵해요. 네. 그리고 총 몇 줄 읽었고 그러면은 A, B, C가 각각이 뭐가 됐냐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help A에 보시면은 32개짜리 플로팅 실수
사실 여기서 포맷 키워드 같은 걸로 형도 정해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면 그냥 실수를 읽어요. 그래서 뭐 A 프린트 해보면은 뭐 맨 앞에 컬럼에 있던 것들 쭉 나오고, 뭐 B 해보면은 또 두 번째 컬럼에 있던 것들 쭉 기억이 되고 하니까는 이런 식으로 파일을 읽으면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오픈알이니 뭐 프리룰이니 뭐 클로즈니 이런 거 안 해주셔도 그냥 다 지가 알아서 처리가 되고 내용만 쏙 빼온다, 그런 얘기니까는 아마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쓰시기에는 이거가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파일 입출력도 일단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치닫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일단 자세한 설명 필요 없고 제가 그냥 코드만 돌려볼게요. 제가 드린 파일 중에 애니메이션.pro라는 거 있어요? 있죠? 예, 그거 일단 여세요. 자, 그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지금 이게 앞에 프로 뒤에 엔드로 안 돼 있을 거야, 아마. 앞에 그거 두 개만 집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맨 앞에 프로 애니메이션 이렇게 해주시고요. 파일명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프로 애니메이션. 네. 그리고 맨 끝에는 엔드 써주시고요. 네. 맨 앞에 프로 띄고 애니메이션, 맨 뒤에는 엔드. 그 다음에 저장하시고 컴파일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컴파일이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네. 그냥 실행해보세요, 한번. 컬러 테이블은 뭐 원하시면 다른 걸 바꾸시면 돼요. 어쨌든 뭐 실행해보시면은 앞에 이제 그 이미지들, 이게 지금 뭐냐면 데이터를 갖다 읽는데 openhome.dat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것도 IDL 디폴트 폴더 안에 예제로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있어요, 거기. 이그제플스 데이터에.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 바이너리 파일이에요. 이거 바이너리 파일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구조가 64바이 64바이 16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64바이 64는 이미지로서의 크기고요. 16은 뭐냐면은 프레임이에요. 시간별, 순차적으로 촬영한, 이게 아마 심장 박동하는 모습일 거예요. 그거를 찍은 그 시간에 따른 프레임인데 64바이 64의 이미지 16개가 한 배열로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읽어낸 거고, 거기서 조금 아래쪽으로 가보시면은 반복문 써서 두 해가지고 TBSCR 뭐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그 하트라는 이름으로 이 데이터를 배열을 읽고, 여기서 이제 각 프레임별로 이미지를 갖다가 좀 64면 너무 작으니까 256으로 좀 키워가지고 그 윈도우에 순차적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도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일단 무시하시고 맨 뒤에 보세요. 맨 뒤에 xinteranimate라고 하는 명령이 보이실 거예요. xinteranimate 발음도 어려운데, 여기 보시면은 이 명령은 그 도움말에서 보시면 되겠지만은 여기서 어떻게 쓰였냐면 set 키워드가 있어서 set 안에, set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동영상으로 재생하고자 할 영상의 크기와 프레임 개수를 다 해가지고 256, 256, 16. 왜냐면 256인 이유는 내가 4배 확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 그 다음에 개수 하고 쇼우라도 이렇게 키워드 이거 있다고 그냥 있는 걸로 아시고, 그 다음에 반복문 프레임 개수 16개니까 0에서 15까지죠. x인터애니메이트 프레임별로 이 틀에다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틀에다가 이미지를 다 로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x인터애니메이트는 돌려라, 애니메이션 시작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뜨는데 되게 빠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프레임별 그 초당 프레임은 여기 조절하는 슬라이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느리게 하면은 재생 속도가 좀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액티브 슬라이더라고 하는 그 체크 버튼 있죠. 요거를 체크하시면은 그 프레임이 어떤 프레임인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 정방향으로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역방향 플레이도 돼요. 그리고 일시정지도 돼요. 일시정지가 된 상태에서는 슬라이더 요거를 조정하면서 프레임별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버튼들이 몇 개 비활성화되어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시면 라이트 엠팩이라는 버튼이 있죠. 여러분들 이 라이트 엠팩 버튼이 활성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예. 이거는 정식 라이센스에서는 돼 있어요. 예. 평가판에서는 이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엠팩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MPG. 그래서 제가 그냥 정식 라이센스 있는 데서 저장해 온 엠팩 파일은 여기 있어요. 요거를 돌려보면은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좀 단점이 이게 속도 조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프레임도 작고 그 크기도 작고 하니까는 굉장히 빨리 재생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재생이 돼요. 근데 사실 지금 소개해드린 엑스인터 애니메이트 기능은 예전에 6점대 버전부터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8.1에서 새로 들어간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제가 아직 안 드렸을 건데 파일은 제가 그 블로그에는 해놨어요. 블로그에 그 카테고리 중에 오브젝트 그래픽스란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 오브젝트 그래픽스 카테고리에 보시면은 맨 위에 비디오 파일 생성 기능 소개라고 하는 그 글이 있어요. 이거 눌러보시면은 이 비디오 파일 생성 기능, 새롭게 도입된 이 생성 기능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 이 내용은 아이디의 도움말에도 있을 거야, 아마. 근데 하여튼 여기 제가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소스 코드가 여기 제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긁어다가 그냥 요 서피스 비디오 언더바 ex.pro라고 저장하고 컴파일 실행하시면 되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마찬가지로 이게 아마 정식 라이센스는 잘 되는데 평가판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MP4 같은 최근에 그 많이 쓰는 포맷으로도 다 지원해요. AVI니 그런 것들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거는 뭐냐면 소리까지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소리는 여기 같은 경우는 코드 보시면은 제너레이트 썸 오디오 해가지고 파형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오디오 스트림으로 그 생성하도록 돼 있는 작업이 있는데 저는 뭐 이건 잘 모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놔가지고 근데 물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무슨 다른 웨이브 파일이 있다 해서 그걸 가져올 수 있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안 해봤어요 제가. 근데 어쨌든 이런 기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애니메이션 예제로 또 하나 놓은 게 뭐냐면은 테스트 언더바 anim.gif.pro 이거는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테스트 언더바 anim.pro 일단 실행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근데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가보세요 한번. 그러면은 obnom.anim.gif라는 gif 파일이 생성돼 있을 거예요. 생성이 돼 있는데 클릭을 해보세요 한번. 이게 애니메이션 GIF 파일이죠. 네. 그래서 GIF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기 뭐야 그 256비트 이상은 안 되는 반면에 요런 또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상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앞에 데이터는 다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 중간에 뒷부분에 write GIF라는 명령이 있죠. write GIF를 갖다가 반복문을 써가지고 프레임을 계속 쓰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멀티플이란 키워드가 있어서 멀티플이란 키워드 쓰시면은 하나로 정해진 파일에 계속 더 쓰게 돼 있어요. 멀티플을 안 쓰면은 그냥 파일에 하나만 한 프레임만 저장하고 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딜레이니 리피트 카운트니 이런 거는 재생할 때 속도 10이면은 이게 0.01초 단위거든요. 100분의 1초 단위. 그러니까 100분의 10초니까는 0.1초 간격으로 재생해라. 그 다음에 리피트 카운트는 총 5번 반복해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리피트 카운트를 아마 뭐 마이너스 1인가로 주면은 무한 반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복을 해가지고 프레임별로 다 쌓아 올린 다음에 마지막에서 그냥 클로즈를 해주시면은 그러면 이 파일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디 웹 같은 데 올려도 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식의 포맷으로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예제 코드 갖고 계신 상태에서 뭐 혹시나 다른 그 파일을 갖다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 파일 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사실은 IDL에서는 굉장히 많은 토픽들이 있어요. 뭐 타 랭귀지와의 연동, 뭐 자바나 C나 포트란과도 연계는 할 수 있어요. 포트란에 있던 프로그램을 갖다가 불러와서 쓸 수도 있고, 뭐 자바 브릿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쪽에 객체를 갖다 기능 갖다 가져서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뭐 너무나 그 하이 레벨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렇게 잘 알진 못하고요. 그 도움 그 말 문서가 있긴 있는데, 요게 이제 어디 있냐면은 IDL 그 설치된 폴더에 보시면은 C의 프로그램 파일즈에 ITT에 IDL에 IDL 81에 헬프에 PDF란 폴더가 있어요. 요 안에 PDF 문서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중에 edg.pdf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External Development Guide 그래서 이런 문서가 있어요. 근데 혹시나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스폰이라는 명령이 있다는 거.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외부 그 도스 모드, 윈도우로 말하면 도스 모드가 되고, 뭐 유닉스로 말하면 쉘 모드에서의 명령을 갖다가 IDE 내에서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여기 책에 실어놨으니까는 교재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GUI 어플리케이션 제작하는 기능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리고 이제 그 GUI 어플리케이션 만들어가지고 그걸 아예 실행 파일처럼, 그러니까 소스 코드가 아니라 아예 실행 파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거 어차피 이것도 사실 저기 제 블로그에 있어요. 제 블로그에 최근 게시물 보시면은 이쪽에 IDL로 만들어본 신년 인사 카드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확장자가 .save 이렇게 돼 있죠. SAV. 이건 뭐냐면은 일종의 실행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스 코드가 못 봐요. 그냥 그러니까 윈도우로 말하면 EXE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컴파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아직 여러분들 단계에서는 뭐 이렇게 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뭐 뭔가 어플리케이션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도 쓰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해야 될 거예요. 소스 코드까지 공개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이거는 그냥 IDL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은 실행돼요. 이건 GUI 기능과 오브젝트 그래픽 기능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누르면은 점점 내려가면서 뭐예요? 점점 흐려지죠, 글자가. 뭐 파워포인트나 뭐 키노트 같은 데서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그 그래픽 기능들이 어떤 게 있나를 갖다가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 어차피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받아서 해보셔도 돼요. 이건 어차피 그 IDL의 VM이라고 해가지고 실행 파일만 돌릴 수 있는 코어 모듈이 같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럼 그때는 IDL을 제가 지금 닫았잖아요. 닫았죠. 제가 IDL 지금 껐어요. 껐는데 이걸 실행하는 건 지금 이 아래쪽에 이거 태스크바 보시면 VM이라고 되어 있죠.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이런 코어 모듈, 실행 파일만 돌릴 수 있는 코어 모듈 단위로 돌아가는 거예요.